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한국 경제 상황으로 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영토학장 TV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제목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디스의 경고, 한국 성장률 2.1%로 추락. 2019년 3월 달 한국 경제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섰습니다. 자, 이 기사의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면 뭐라고 그 무디스에서 얘기했냐면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올해 2019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성장률 2.1%는 정부 전망치 2.6에서 2.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잠재 성장률조차 한참 밑도는 쇼크 수준이다. 투자 부진에다 수출 악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등이 한국 경제를 어둡게 본 이유라고 무디스는 밝혔다. 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무디스가 한국 경제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무디스가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그랬죠. 그럼 11월에는 무슨 전망을 했었냐면 그때 한번 보면 무디스 한국 친노동정책 행보에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심리 위축시켜라는 제목으로 2018년 11월 13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비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무디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행보와 기업 규제 정책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과 같은 정부 정책이 내부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한국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이렇게 전망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내년이면 이제 2019년이죠. 2019년 성장률을 2.3%로 전망을 했었는데 어때요? 2.1%로 0.2%를 더 내린 거예요. 그때보다. 더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무디스가. 여기 보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내린 무디스. 그래서 2019년 올해 2.3에서 2.1로 내리고 2020년 내년에는 2.5에서 2.2로 이렇게 내렸어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좀 많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무디스가 한국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세 가지였죠. 뭐다? 투자 부진, 수출 악화, 그다음에 고용 위축이었어, 그죠? 이 세 가지가 현재 한국 경제의 어떤 그 상황인지, 이 세 가지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용 위축, 고용 악화입니다. 고용 악화, 고용 위축으로 인한 고용 악화, 고용 악화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했죠, 정부에서. 그래서 2018년 작년에 16.4%. 많이 올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16.4% 인상하고 2019년에 10.9% 인상했어요. 두 자릿수 인상을 2년 내내 강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기사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후폭풍의 유통가는 지금 무인기 바람 살기 위해 바꾼다. 이게 2018년 7월 26일 기사예요. 그죠? 그럼 16.4% 인상했을 때 그 기사죠.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인건비 때문에 무인 주문기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부담되지만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니 장기적으로 보면 기기를 도입하는 게 손실이 덜할 것 같거든요. 노원구에 위치한 응십정 사장 김모 씨.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 무인 주문기를 도입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관악구 위치한 음식점 사장 장모 씨. 올해 최저임금 인상 16.4% 인상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 확정되면서 편의점은 물론 일반 음식점들까지 무인 계산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 무인계산기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영업을 지속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사실은 근로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고용해서 그 근로자들의 소득을 더 많이 높여줘야 되는데, 그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있는 근로자들을 자르고, 자, 무인기를 지금 도입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자, 일자리가, 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죠?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자, 최저임금으로 폐업하는 소규모 제조업, 설꽃 이름 메이드 인 코리아. 2018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사예요. 자, 월급 주고 납품비 맞추려고 가정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 파산까지 신청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정하기는커녕 이번에 주유수당까지 포함시킨다니요. 정부는 과연 눈과 귀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자, 가방, 모피, 의류 등 봉제 공장 1만여 곳이 밀집한 서울 중랑구에서 45년간 봉제업에 종사한 김동석 씨는 사무실에서 대출을 알아보기 바빴다. 자, 그가 운영하는 공장은 대기업이 디자인한 의류의 봉제 및 가공을 담당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자, 생신, OEM 업체다. 직원 23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은 30에서 40년 호흡을 맞춰온 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자, 김 씨는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데, 그러면 1인당 260만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자,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경기 침체로 일감은 줄어 빚만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오죠. 자,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 기사였고, 방금 전에 조금 전에 기도 2018년 기사였잖아요. 근데 올해 2019년 최저임금을 또 더 올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2018년 기사죠. 방금 전에 2018년 기사고, 근데 올해 2019년에 10.9%또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인상했죠. 그러면 자, 16.4% 인상했을 때도 이런 상황인데 10.9% 인상한 올해는 어떤 상황이 된다? 더 심화되겠죠. 더 심해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발 2차 일자리 쇼크, 실업자 122만 명, 19년 내 최악, 2019년 2월 13일 한국경제의 기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그 일부 내용을 한번 발췌해서 보면, 지난 1월 실업자가 122만 명을 넘었다. 외환위기 충격이 이어지던 2000년 당시와 비슷한 규모다. 취업자 수는 1만 9천 명 늘어난 데 그쳤다. 자, 올해 정부 목표치 월 평균 15만 명 증가 13%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이 적용된 새해 첫 달 고용지표부터 참사 수준의 결과가 나오자 정부의 비상이 걸렸다.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 네. 2018년에 그저 두 자릿수 인상할 때도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올해 또 두 자릿수 인상하면 당연히 더 심해지지. 그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냐? 자,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 고용 참새 38% 급증. 2019년 3월 6일 뉴스 1 기사예요. 그래서 보면, 올 1월 고용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실업급여 지원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원치 않는 실업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3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469억 4,916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1인당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특성상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늘어났다? 실직자의 수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실직자의 수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올 1월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47만 3,33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늘어 지급액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두 자릿수 인상을 연속으로 하면서 자, 실업자가 역대 최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자, 실업자들 그냥 놔둘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겠죠? 실업급여가 어떻게 돼요? 실업급여가 자,
역대 최대로 이렇게 급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면 자, 결국은 세금을 거기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거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성장 쪽에 쓰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이렇게 세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돼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무디스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두 번째가 자, 첫 번째가 자, 고용 악화였고 두 번째가 투자 부진이었죠. 투자 부진. 자, 투자 부진 보면 자,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 뭐가 급증했어요? 일단 자, 인건비가 급증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건비가 급증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한국 법인세율 25% OECD에서 일곱 번째로 높아. 2018년 10월 18일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 2017년 하반기에 자, 문재인 정부에서 자, 법인세율을 자, 25%로 인상을 했죠. 자, 그래서 인상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올해 기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프랑스 33.3%, 호주, 멕시코 30%, 벨기에, 그리스 29%, 뉴질랜드 28%등 6개국이었다. 자, 주요 7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뿐이었다. 이탈리아 24%, 12위, 일본 23.4%, 13위, 미국 21%, 22위, 영국 19%, 26위, 캐나다, 독일 15%, 31위 등 나머지 6개국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았다. 올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5%였다. 자, 지금 법인세율도 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쪽에 지금 속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죠? 자,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나요? 아니면 뭐 자원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그죠? 그래서 내수 경기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뭘로 성장을 많이 해야 된다? 뭘로? 결국엔 우리는 자,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아서 자, 돈을 벌어야 하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 그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면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면 자, 다른 애 상품을 팔 때 어떻게 돼요? 그죠? 수출 가격 경쟁, 상품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해서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해야, 그죠? 가성비가 높아야 수출이 잘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급증하게 되면 어때요? 그 인건비가 상품 가격에 녹아들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세율을 25% 올렸으니까 어때요? 자, 법인세가 또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죠? 또다시 이것도 상품 가격에 녹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품 가격이 비싸지게 되겠죠? 수출 기업들의, 그죠? 그럼 수출 기업들의 상품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자,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겠죠? 그죠? 다른 나라 수출을 하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과 자, 가격 경쟁을 해서 밀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출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럼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벌어들이겠죠? 그죠? 그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 결국에는 지금 한국에 있으면 법인세율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서 인건비 급증하니까 어때요? 자, 인건비 급증하니까 어떻게 된다? 자, 상품 가격을 비싸게 이제 팔 수밖에 없는, 내가 이익을 내려면 상품 가격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상품을 사줄 그런 다른 나라들이 그죠? 이 상품 가격이 비싸게 되면 사지도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디로 간다? 결국에는 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또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자,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나라로 가서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그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결국엔 기업들도 살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이제 어때요?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한국의 공장을 많이 짓고, 그죠? 기업을 많이 짓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럼 기업들이 다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투자 부진 상황이 되면, 그죠? 인건비 급증,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인건비 급증과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자, 한국 내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기업들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자, 일자리가 또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국내 투자 안 돼, 성장률 떨어지는데 한국 기업 해외 투자는 역대 최대. 2019년 1월 28일 아시아 경제 기사입니다. 자, 기사 일부를 발췌해 보면 경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투자 부진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내 투자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자,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나타내는 직접 투자 자산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1월에서 11월까지 집계한 직접 투자 자산 금액은 344억 3천만 달러로 이미 2017년 전체 규모 316억 7,58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하는 관계자는 직접 투자 자산은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공장 건립이나 인수합병, 금융투자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나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 인수권 같은 굵직한 인수합병권을 포함해 자동차, 석유화학, 천연 같은 분야의 현지 공장 설립권, 설립권이 지난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다 그죠? 다른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내 투자는 뒷걸음질 쳤다. 국내 총생산 GDP 구성 항목인 설비, 건설,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를 모두 합친 투자 금액은 2018년 416조 7,809억 원으로 전년도 428조 8,856억 원보다 2.8%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9조 1,350억 원, 자, 마이너스 4.5% 기록한 이후 최대폭 감소다. 최대폭. 그죠? 지금 국내 공장을 늘리고 일자를 늘리고 해야 될 기업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다? 자,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다.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디스가 그 한국 경제 성장률이 2.1%까지 추락할 것이다 얘기한 것의 세 번째가 뭐였어요? 자, 그렇게 될 거라고 자, 말한 내용 중에 세 번째가 수출 악화입니다. 수출 악화. 자, 3월 수출도 불안. 1에서 10일 수출 19.1% 줄어. 반도체 29.7% 줄어. 종합. 2019년 3월 11일 연합뉴스 기사야. 자, 기사 일부를 발췌해 보면 수출은 반도체, 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석 달 연속 감소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5.2%, 가전제품 7.4% 증가했지만 반도체 마이너스 29.7%, 석유제품 마이너스 39%, 선박 마이너스 9.7%, 무선통신기 마이너스 4.1%등 감소했다. 자, 국가별로는 자, 중국이 마이너스 23.9%뿐만 아니라 미국 마이너스 17%, EU, 유럽연합 마이너스 10.2%, 베트남 마이너스 18.4%, 일본 마이너스 29.3% 등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자, 어느 하나도 증가세 보인 나라가 없어요. 그죠? 수출이 지금 다 감소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수출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자, 기업들의 또 돈을 못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면 아무리 저기 봤잖아요.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자,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나요?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또 기사를 한번 보면 자, 중국 28년 만에 최악 경기 침체, 글로벌 먹구름,
2019년 1월 21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그리고 일본, EU 등 동시다발 경기 하강, 글로벌 침체 길고 깊다. 2019년 3월 8일 매일경제 기사에 떴어요. 그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중국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지금 가고 있고, 일본, EU도 지금 경기 하강기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이제 어때요? 여기 보면 12개월 내 경기 침체 전망, 미 전문가들 3주 연속 늘었다. 2019년 1월 30일 2대1 얘기다. 미국도 이제 자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혼자만 경기가 좋아질 수 없겠죠. 다른 나라들이 다 경기가 안 좋은데, 그죠? 서로 나라들끼리 커플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 경기가 좋아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경기가 이제 1년 내에 침체할 거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중국도 침체, 일본도 침체, EU도 침체, 미국도 침체. 자, 전 세계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지금 다 침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자, 여기 보면 자, 올해 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자, 3개월 연속해서 지금 수출이 이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자, 그 경기가 침체돼서 여기 보면 자, 중국에서 이만큼 줄어들고 미국에서 이만큼 줄어들고 유럽연합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이만큼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 중국, 미국, EU, 일본이 자, 경기가 지금 더욱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1 더하기 1은 2처럼 자, 그냥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을 사주겠어요? 그죠? 그럼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수출은 점점 수출은 점점 더 또 악화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자, 그 무디스 얘기대로, 자, 지금 투자 부진, 고용 악화, 수출 악화로 결국엔 뭐요? 자, 고용이 악화되면 어때요? 자, 사람들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 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어때요? 자, 내수 경기가 위축되게 돼요. 내수 경기가. 그죠? 내수 경기가 위축되게 돼요. 내수, 우리나라 내수.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출이 악화되면 어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선진국들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수출도 자, 줄어들게 된다. 수출도 악화된다. 수출도. 그죠? 그럼 내수와 수출이 자, 둘 다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디스가 한국 경제가 올해 자, 2.1%로 추락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한국 경제는 자, 어두울 수밖에 없다. 무디스 말대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